등차 등비는 식을 보자마자 아 이건 등차 수열이다. 그럼 등차 수열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 거야. 아 이건 등비 수열이다. 그럼 등비 수열 생각을 하고 풀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식이 잘 안 보여. 됐니? 안 보이는 형태가 지금 첫 번째 나온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자, 이 형태. 마치 뭐 같이 보여? 마치 뭐 같이 보여? 등차 같이 보이는데 얘가 D이면 고정되어 있으면 등차 수열인데 얘가 변한단 말이야. 얘에서 얘를 빼면 차이가 변하고 있는 거야. 됐어? 1번에서 2번에 차이가 있을 거고 2번에서 3번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차이가 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사이를 궤차라고 부릅니다. A2-A1, A3-A2를 뭐라 불러? 궤차. 계단 궤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떠한 수열을 이루고 있다 해서 얘는 궤차 수열입니다. 규칙 함수잖아 이게. 함수 fn 함수잖아. 됐니? 궤차가 뭐가 된다? 함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고? 궤차 수열이라 불러. 용어는 이제 안 쓸 건데 수열의 궤차 수열이 사라짐으로써 수열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궤차 수열이 일단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많이 빠져서 수열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수열의 돌파구가 뭐였냐면 점화식 일일이 다 쓰는 문제 있잖아. 일일이 쓰는 문제가 한 몇 년간 독식을 하고 있어요. 오래 사라졌어. 지금. 22개인가 한번 적어야 규칙 보이는. 일일이 다 적어서 푸는 문제가 일단 올해는 지금 6월, 9월에 없어졌어. 일일이 다 쓰는 문제들. 내년에 나오면. 그 모르지. 지금 이제 흐름상 나는 이제 그게 사실 수학적이지는 않아요. 수학적인 것이 아니라 끈기를 갖고 일일이 다 써가면서 생각을 하는 게 시기다가 넣어가지고 충분히 그 외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를 좋은 문제를 많이 만들 텐데 그 이유 자체가 하나가 수열 자체 궤차 수열이 사라져서 그래요. 100% 없어졌다는 소리는 아니야. 됐습니까? 궤차 수열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첫 번째 기술입니다. 얘를 축차 대입을 할 거야. 축차 대입법. 여기다 번호를 매겨놓을게요. 1번. 방법론 1번이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일일이 집어넣는다가 하나의 흐름이야. 그건 다 모든 문제가 똑같아. 일일이 집어넣어본다. 알겠어요? 근데 얘를 축차 대입을 쓰다 보면 A 1번을 넣었어. N에다 1을 넣었어요. 2를 넣었어요. 3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왼쪽 오른쪽 있으니까 얘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 때까지 넣을 거야? AN이 나올 때까지 넣을 거야. 그럼 왼쪽이 먼저 AN이 나오네. 얘를 다 어떻게 보면 더해버리면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은 이렇게 사라져서 AN이 남고 우변에는 A1번하고 F1번부터 Fn-1번까지가 시그마로 등장하네요. 이러한 식이 나오네요. 자, 우리는 얘가 궤차 수열임이 판단이 되면 축차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되니? 자, 이 축차 대입을 통해서 이렇게 풀 거야 해. 근데 우리는 요 식은 궤차 수열이 되니까 바로 요 식으로 넘어가게끔 연습은 해둬야 됩니다. 이 식은 뭐라고? 궤차 수열이 되니까 AN은 A1 더하기 A1번부터 N-1번까지 합이다라고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됐니? 두 번째. 얘도 마침 뭐처럼 보여? AN에서 어떤 걸 곱해가지고 다음항이 나왔지. 등비같이 보이는데 얘가 고정값이면 등비인데 얘가 바뀐다고.
바뀌어. 뭐가 바뀌어? 두 개를 b로 쓴 게 바뀐다는 소리지. 1번분의 2번, 2번분의 3번이 달린 거야. 아까는 두 개 차이였으니까 개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얘는 개차가 아닙니다. 됐어요? 됐어요? 안 그러면 용어상 쓴다면 뭐 개비 정도가 되겠지. 사이에 b. 어이?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축차 대입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이 식은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겁니다. 얘를 an분의 an 플러스 1은 fn 이렇게 작성을 하고 좌변에 정신 안 차려? 좌변에 1을 넣으면 1분의 2, 1번분의 2번, 2를 넣으면 2번분의 3번, 3번을 넣으면 3번분의 4번. 얘네들 다 어떻게 만들 거야? 다 곱해야 사라지는 꼴이 되겠지. 그래서 좌변에 A1번, A2번 곱하기 2번, 3번 규칙이 나오면 땡땡땡 뭐가 나올 때까지? AN이 나올 때까지. 실제로 뭘 넣었어? n-1을 넣었어. 자,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렇게 쓴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야. 왜? 하나씩 오차가 발생합니다. 하나씩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1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2번부터 나올 수 있어. A 3번부터 나올 수도 있고. 알겠니?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집어넣었어? 몇 번까지 집어넣었어? n-1번까지 했지. 그래서 다 곱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꼴이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사라지는 꼴인데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꼴인데 얘를 다 곱했더니 이렇게 사라지는 꼴이 돼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했더니 AN은 A1 곱하기 F1 F2 땡땡땡 FN-1 오라. 1번하고 느낌이 똑같습니다. 1번은 뭐 하려고? 갑자기? 1번은 더하기 형태니까 얘를 다 더하면 A1 더하기 F1부터 Fn-까지 더하는 거고 2번의 형태는 Fn의 곱하기 형태가 돼서 A1번부터 A1번 곱하기 F1 곱하기 Fn-1 흐름이 비슷하죠? 되니? 근데 이게 문제 자체가 어떤 특징이 없어. 어떤 변화가 없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 거고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니까 중간 풀이 과정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다음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이 형태는 꽤 많이 나오는 형태야. 어떻게 만든 거냐면 AN에다가 P를 곱했어. 그 다음에 수를 더했어. 우리가 어떤 수열이 AN이 얘를 수를 곱하고 더해서 새로운 수를 만들었어. 그전에는 뭐만 했어? 더하기만 하든지 곱하기만 했단 말이야. 얘는 곱하고 어떤 수를 더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규칙이 잘 안 보인다는 거지. 안 보인다가 아니라 잘 안 보인다 이거야. 알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 두 번째입니다. 연립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 연립 형태를 만들어내. 이 식 자체는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니까 요 식에다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n 대신에 n-1을 쓸 수도 있고 n 플러스 1을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일단은 나는 n 플러스 1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밑에서 위에를 빼게 되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놈이 뭐라고 아까 뭐라 불렀어? 이거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계차라고 불렀습니다. 요놈은 그 다음 계차야. 이 계차에서 다음 계차로 넘어가는데 p를 곱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계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 계차 수열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어떻게 해요? an은 a1 플러스 fn 이렇게 외웠지? 됐습니까? 근데 계차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일단 보여주고 한번 가봅시다. 얘가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얘의 첫 번째는 누구야? a2-a1이지. a2-a1에서 a3-a2로 갈 때 p를 곱해서 간다 이 말이야. a1, a2, a3, a4, a5 그러면 요 놈의 차이는 아니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야 돼. a2-a1 요 놈이 뭐야? a3-a2 요 놈이 뭐 어떻게 돼? a4-a3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한 번만 더 적어볼까? a5-a4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가 나와? 얘가 나오겠지. 요놈에서 뺐으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an이 나오려면 요렇게 더해야 된다 이 말이야. a1 더하기 요놈의 계차가 수열을 이루는데 이게 개수가 몇 개냐면 n-1개야. 이게 n-1개야. 우리는 그래서 이 수열을 다 더했다 시그마로 표현할 거고 요놈의 일반항을 구해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요 식에서 요놈에서 요놈 넘어갈 때 p를 곱해서 갔단 말이지. 요놈 곱하기 p 곱하기 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계차가 어떤 수열이냐? 계차가 어떤 수열이냐면 계차가 어떤 수열이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몇 번째겠어? 계차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계차 몇 번째? n번째잖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계차 몇 번째? n번째. n번째 계차는 초항이 누구야? 첫 번째 계차 누구? a2-a1이지. 요놈은 n번째 계차고 얘는 첫 번째 계차가 무슨 수열을 했다?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요래 되겠지? n번째 계차야? 요놈 넘어갈 때 p를 곱했다고. p를 곱해서 간 거야. 초항만 a2-a1 쓰고 p인 등비수를 쓴 거라고. n번째 등비를 쓴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까 an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해서 얘를 다 이렇게 더한다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번까지 a2-a1에 p에 n-1을 곱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푼지 알겠니? 자, 이 식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보여주냐면 식을 형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연립의 형태를 만들어내면 식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폼은 기본 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 폼 무슨 폼이야? 기본 폼이야. 이 수열에서 이 수열로 넘어갈 때 P를 고반. 등비 수열이구나. 개차가 등비인 수열이다 이 말이야. 차이가 수열의 형태일 건데 그 차이가 등비 수열이라고. 응? 개차가 등비 수열인 수열이다 이 말이야. 얘를 우리는 개차 수열에 이름을 붙여놓고 개차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두 번째.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됐어요? 우리가 아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 있어? 등차, 등비 수열 두 개가 있지. 우리가 아는 수열은 뭐라고? 등차,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요놈의 개차 형태입니다. 세 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형태는 등차, 등비 수열만 갖고 있고,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 꼴을 변형을 시킵니다. 꼴을 변형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뭘로 만들 거야? 등차, 등비로만 만들 거야. 등차, 등비로만 만들 거야. 이해됩니까? 등차 또는 등비로 만들 거라고. 어쩌라고? 꼴을 변형시켜가지고 다시 말해서 an 플러스 1을 pan 플러스 q인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야. 얘 an 마이너스 알파, 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이거 다음항이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다음항이 이거잖아. P를 곱해서 갔어. 꼴을 변형시켰더니 이게 무슨 수열이 된 거야? 등비 수열이 된 거야. 되니?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이지. 자, 아래 식을 정리를 하면 PAN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알파가 Q가 되네요. 이때 뭐가 된다고? Q는 알파의 1 마이너스 P고, 그래서 알파가 1 마이너스 P분의 Q이면 알파가 1 마이너스 P분의 Q이기만 하면 이런 꼴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거지. 자, 우리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다음에 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B적분에. 다음에 요 형태가 나올 거야. 그때는 뭘 어떻게 푸냐면 요놈의 알파하고 요놈의 알파면 넘겨서 알파 값은 1 마이너스 P분의 Q라고 구할 수 있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우리는 이렇게 써놓고 두 식을 비교해서 알파 값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수열이 일반항이 되고 이 수열은 P를 곱해서 간 수열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다시 말해서 an 마이너스 알파는 초항이 누구야? 시차 초항 뭐야? an 마이너스 알파. an 마이너스 알파 초항이 뭐냐고. 어? 와 진짜 an 마이너스 알파 초항. an 마이너스 알파의 초항. 도대체 진짜. 아니 1 넣으면 되잖아. an 마이너스 알파가 그냥 하나의 수열이야. 일반항이라고. 요놈인데 어쩐다고? 공비가 P라고요. 결론적으로 an은 알파 플러스 a1 마이너스 알파 p의 n 마이너스 1꼴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한 번 더 개차 수열이긴 한데 첫 번째 풀이가 있고 두 번째 풀이가 있는데 보통 두 번째 풀이로 우리는 풀 거야. 첫 번째 풀이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여준 이유는 뭐냐? 아, 이 식을 하나의 형태 식을 더 만들어서 연립꼴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알려준 거야. 방법론입니다. 끝까지. 그 와중에 우리는 요 식도 기억을 하고 있자. 뭐다고? 개차가 등비인 수열이다. 라는 폼이라고. 기본 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차가 등비 수열인 폼이 된다. 끝까지 이해되지? 자, 여기에
설명이 안 된 문제가 뭐냐면 AN과 SN의 관계야. 그럼 이런 식을 뭐라 부르냐면 우린 점화식이라 불러. 이런 식을 뭐라고? 점화식이야.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알아내는 어떤 주어진 식이야. 근데 우리는 AN과 SN의 관계가 있네. AN과 SN의 관계가 어떻게 돼? SN-SN-1이 AN이 되고 N은 2부터지.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SM-SM-1이 나오면 그거 대신에 AN을 넣겠다 이 말이 되겠지. SM-SM-1이 나오면 이거 대신에 AN을 넣겠다 이 말이잖아. AN 대신에 SM-SM-1을 넣겠다 이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식이 SM-SM-3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시간에 안 나왔습니다. 식은 SM만 나왔어. 그럼 그 식에다 뭘 넣어? N-1을 넣어가지고 연립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 SM-SM-1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형태는 안 쓸 거야. 근데 AN에 식은 있겠지. 식에 AN이 있겠지. AN 대신에 SM-SM-1을 넣어도 돼. 단 주어진 질문 자체가 AN이면 AN식을 뽑는 게 좋을 거고 SN식이면 질문이 SN이면 SN식을 뽑는 게 좀 더 나을 거 아니야. 둘 다 풀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선권은 질문에 있다 이 말이야. 1차적인 우선권은. 알겠나요? 자, 32번 SN은 N의 제곱 AN이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뭐 한다고? SN을 AN으로 바꿀 건지 AN을 SN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질문이 A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SN을 AN으로 바꿀 거야. 그럼 요식 대신에 뭘 넣어? N 대신에 N-1을 넣겠다 이거야. 이렇게 넣겠다 이 말이지. 그리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식을 뺄 거야. 그럼 좌변이 뭐가 돼? SN에서 SM-를 뺐으니까 AN이 될 거야. 그러지? 그리고 n제곱 an 빼기 n-1 제곱 an-1 n이 뭐부터? 2부터라고 쓸 거라고. 됐니? 그럼 요놈이 an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럼 요놈이 이쪽으로 넘기고 그러면 이렇게 넘길 수 있겠네? 됐지? 그러면 뭐 n제곱 마이너스 1 an은 n-1의 제곱 a n-1 이렇게 나오겠네. 뭐 식을 한 번 더 적을 수 있는데 이 형태 몇 번이겠어? 아까 선생님이 1번, 2번, 3번 외워야 돼. 1번 더하기 fn, 2번 곱하기 fn, 3번 pan 플러스 q. 됐니? 우린 번호 1번, 2번, 3번으로 말할 거야. 됐니? 그럼 얘는 몇 번이야? 2번이잖아요. 2번이잖아. 그럼 2번 방법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 그런데 AN은 넘겼더니 요놈이 n 플러스 1분의 n-1 a n-1 아까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지. 이렇게 정리했지.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을 거야? 우리는 몇부터 집어넣을 거야? 2부터 집어넣을 거다 이 말이야. 1은 못 집어넣고 2부터 집어넣을 거야. 2를 집어넣었더니 A1분의 A2 곱하기 A3분의 A2분의 A3 규칙 바로 나왔네. 곱하기 뭐가 나올 때까지 할 거야? AN이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는 왼쪽에 얼마부터 집어넣었어? 2부터 N까지 집어넣은 거지? 네. 뭐부터 뭐까지? 2부터 N까지 집어넣었어. 1을 넣었어. 3을 넣었어. 뭐를 넣었다고? N을 넣었다고 해? 좌변 N을 넣었어. 이렇게 되겠지? 규칙이 오른쪽은 잘 안 보이네. 왼쪽은 바로 보였습니다. 오른쪽은 한 번 더 적어야 보이니까 좀 더 적어야 되겠네요. 5분의 3 인제 규칙이 보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n-2 n 여기까지 작성을 해야지 요렇게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an은 a1은 1이고요. n에 n 플러스 1분의 얼마 남았어? 2가 남았다 이거네. 어떻게 푼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다가 sn과 an이 동시에 들어있는 식은 식에다가 n-1을 넣어가지고 sn-sn-1의 꼴을 만들어내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되니? 근데 얘를 어떻게 풀 수도 있다? an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다? an 대신에 sn-sn-1을 넣을 수 있다 이거야. sn도 그냥 하나의 수열이야. an만 수열이 되는 게 아니라 sn은 합인데요? 아니야. 그냥 수열이야. sn도. 근데 합을 표현한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합도 수열입니다. 얘를 정리했더니 sn을 넘기고 하면은 n제곱 sn-1은 n제곱 마이너스 1의 sn 이래 될 거야. 그럼 몇 번 얘기해? 마찬가지로 2번이 되겠죠. 그럼 이놈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sn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sn을 구하고 나면 a20을 구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되겠니? 근데 두 가지 방법이 다 된다 이 말이야. 단 조금 더 가까운 것을 우선권을 갖고 선택을 하라 이거지. 둘 중에 좀 더 편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편한 게 있고 좀 불편한 게 있어. 알겠지? 두 가지 방법은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 자연수 n에 대해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됩니다. 밑에는 뭐야? 오케이. 똑같은 말이야. 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수 조건이든 어떤 범위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자연수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명제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일이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시찬아. 알겠어? 근데 그러다가 시찬이 죽었어. 한 2억까지 했는데 죽었어. 1부터 2억까지 집어넣어서. 그러면 그때 물려받아가지고 또 하면 또 3억까지 하다가 죽었어. 평생 못 알아내. 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똑똑한 사람이 얘를 내가 굳이 안 하더라도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돌리게끔. 시스템을 알아서 돌리게끔 만든 구조를 만들었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항은 무조건 해야 돼요. n1일 때 다시 말해서 p1에 대해서 얘가 참임을 보이고 다시 말해서 참이다라는 말을 성립한다. NEF1은 성립한다. 보여주고 두 번째 n이 k일 때 다시 말해서 p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pk가 지금 성립한지 안 한지 몰라. 그냥 가정만 한 거야. p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pk를 가지고 이 식을 변화를 시켜서 pk 플러스 1도 성립함을 보여준다 이거야. 만약에 pk가 성립한다 하면 pk 플러스 1도 성립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위에서 하나 보여줬잖아. 1이 성립한다고 보여줬고 1이 된다면 뭐가 될 거야? 2가 되겠지. 2가 된다면 3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x는 성립한다.
px가 아니라 pn이겠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흐름 이해되니? 두 번째 문장도 똑같은 말인데 대신 요놈은 뭐가야? n이 n보다 크다겠으니까 출발점이 n이겠죠? 첫 번째는 뭐 하자는 소리야? pn이 성립한다는 거 보여줘야 된다고. 중요한 말 아니야.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이보다 큰 자연수 뭐 이런 소리야. 나머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됐니? 이해됐어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에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 좀 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꽤 어려운 문제들은 시그마 문제가 꽤 어려워요. 시그마 문제가 꽤 어려워.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얘 틀을 먼저 작성을 하고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일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구조가 뭐냐면 n이 k일 때 성립 가정을 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이해됩니까 지금? 흐름 이해돼? 자, 그러면 이 문제의 그 문장 읽는 방법이야. 첫 번째, n이 1일 때는 좌변은 뭐가 돼? 좌변은 1이고 우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성립한다 라고 보여줬어.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 가정을 하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에 k를 넣으면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k의 세제곱은 2분의 k 플러스 1의 이 식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식은 이제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거고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우리의 방향성은 뭐야? 성립 가정을 이 식은 믿고 가는 거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러 가는 거지. 그럼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있냐면 최종 목적지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은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제곱이 이게 최종 목적지야.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쓰면 결론적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에 1, 2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은 성립한다가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게 기본 틀이야. 이게 서술형으로 한 번씩 나오기는 할 건데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지금 작성 안 한 요것만 해결을 보면 돼. 됐어? 이 틀은 다 똑같아. 이 문장은 다 똑같다고. 알겠니? 여기다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고. 자, 요놈에서 이제 요놈만 보여주면 돼. 요놈에서 요놈 보여주는데 좌변의 변화는 보여 안 보여? 좌변의 변화는 보이지? 우변의 변화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좌변의 변화가 보이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요 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요 놈을 우리는 식으로만 보여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말이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 있어. 그냥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 됐니? 요 놈을 안 쓰고 요놈 안 쓰고 나는 그냥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k의 세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은 2분의 k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됐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 우변 상황이 이렇게 됨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지? 되니? 보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당연하다 하고 이거 쓰면 됩니다. 당연하니까. 당연하니까. 참인 명제를 증명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야. 당연하니까. 그래서 블랭크가 뭐가 나오냐면 보통 블랭크는 어떤 식의 흐름이 다 되냐면 블랭크 1번 얘가 1번이야. 근데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어. 2번은 누구냐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 이거지. 2번 블랭크야.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가 블랭크라고. 너가 식을 어떤 식을 변화시켜가지고 3번 블랭크는 대부분 요 식입니다. 이런 꼴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블랭크야. 이게 목적을 알면 굳이 문제 안 읽어봐도 블랭크는 확실합니다. 됐니? 그러면 맞는가 확인만 해보면 요 식만 정리를 할 거야. 요 식을 지금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2분의가 아니라 4분의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야. 굳이 안 보여도 되지만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4가 돼서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 되지. 얘는 4분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2분의 k 플러스 1 제곱 k 플러스 2 제곱 형태가 나오는 게 된 것은 당연한 소리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질문 자체도 없어. 흐름을 얘기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다음은 부등식입니다. 오른쪽 부등식을 갖고 할 건데, 자, 부등식의 흐름도 거의 비슷해. 자, 부등식 흐름. n이 1일 때 좌변 있고 우변 있어. 좌변 없고 우변이 있는데 부등식이 성립해. 우변이 더 커. 그래서 n이 1일 때는 성립한데 주어진 질문이 1이 아니네요. 출발점이 2네요. n이 2부터야. 2부터 갔으니까 2부터 설명하면 돼. 자, 부등식 잘 보세요. 부등식이 약간 달라. 자, n이 k일 때 가정을 하면 가정하고 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할 거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부등식은 성립한다고 보여줄 거고. 그래서 마무리할 때 1, 2에 의해서 모든 이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문장을 마지막에 쓸 거야. 남는 거 뭐만 남았어? 가운데만 남았지? 가운데만 남았어.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학생 잔다 또. 그 와중에 자. 네. 잘 봐. 목적은 뭐라 했어 아까? k번째 식이 있을 거고 k 플러스 1번째 식이 있을 거라고 해. 몇 번째 식 있어? k를 넣은 식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넣은 식이 있을 거라고 해. 요것만 쓸게요. 잘.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제곱이 우변이 더 커. 2 마이너스 k분의 1. 요게 지금 k번째 성립한다고 믿고 가는 식이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야?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이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다고 보여주는 게 목적지야.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부등식은 단순합니다. 잘 봐. 요 식에서 요 식을 변화하는데 좌변의 변화는 보여 안 보여? 좌변 변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좌변 변화 보이지? 우변 변화 보여 안 보여? 변화 보이긴 하지. 근데 좌변 변화, 우변 변화가 같아 달라? 다르지. 좌변 변화하고 우변 변화가 달라. 알겠니? 주로 좌변 변화를 하고, 자, 좌변 변화를 쓰면 얘가 지금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이 2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죠? 여기까지 되니? 좌변 변화 예를 들어 맞췄어. 근데 요식이 같아 안 같아? 같을 수가 없어. 에?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좌변 변화가 이러한 변화가 블랭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줄에 뭘 넣으면 되냐면 이 식을 통해서 이게 맞다는 것을 보여주면 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보다 작은 것은 당연한 말이고 에? 그래서 얘가 됨을 보여주는 방법은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요 식이 요 사이로 들어가면 돼. 왼쪽 식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커. 근데 얘가 사이로 들어가면 요 놈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요 놈이 이 사이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라고. 비집고 들어가면 요 놈이 요 놈보다 작다는 건 당연한 말이 되겠지.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확실해 이제. 목적지는 확실하고 보여줄 방법은 뭐라고? 요 놈이 요 사이로 들어가는 요 식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식이 필요할 거라고. 이해되니? 요 놈하고 요 놈이 비교하는 식인데 요 놈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이 말이야. 엄마는 알겠니? 자, 우리가 보여줄 것은 뭐라고? 이 방법은 문제에 따라 약간씩 달라. 빈칸 넣기 약간 다를 수 있는 건데 여튼간에 지금 요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요 놈이 요 곱식보다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기본적인 식은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에서 2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뺐더니 뭐가 되면 돼? 요 놈이 더 얘보다 더 사이로 들어가면 더 크다는 거 보여주면 되겠지. 얘가 양수가 됨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사이로 끼어 들어가겠네. 분명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확인 작업을 하면 돼. 분명 이 변화 상황에 대한 질문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더라도 당연히 요쪽에서는 당연히 요 놈을 보여줘야 되니까 요 식이 들어갈 거고 확인 작업 해봅시다. 2가 날라갔고 k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뭐가 된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지금 식이 틀렸잖아. 에이씨. 1의 제곱, 2의 제곱, n의 제곱이네. 전지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왔더라. 2의 제곱분의 1, k 제곱분의 1. 여기가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여기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그러면 요 놈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얘가 요 놈은 다 틀렸고요. 얘 값이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지.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사실 중요해.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꼭 요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블랭크는 딱 이거야. 이제 나온 블랭크는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너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 식이 어떤 식의 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요 식이 꼭 나온 거라고. 얘를 계산했더니 지금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래 되겠지? 맞나요? 2 없어졌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이네요. 이거 플러스 1이 맞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k 플러스 k 플러스 k니까 1. 1. 그 다음에 요놈이 빼기네요. 누가 더 커? 요놈이 지금 요놈보다 더 크지? 요놈이 요놈보다 더 커. 그러지? 다시 말해서 요놈이 더 크니까 요놈이 지금 빼기가 더 크다. 결론적으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k에다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을 넣으면 9분의 1이니까 이거 더 크네. 0보다 크다가 되겠네 그냥. 크다가 떨어지겠네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될 것이 자 요놈에서 k 대신 k 플러스 1을 넣은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다 뭘 더했을 거야?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다는 것이 지금 나 조건이야. 됐니? 이때 요놈은 요놈이고 중요한 말 아니야. 오른쪽 식은 정리정돈을 했고 이 정리정돈된 식이 누구랑 비교할 거야? k분의 1을 크다는 걸 비교해 준다는 거예요. 얘는 빼기도 쓰지 않았고 양쪽에 그냥 넣고 그냥 바로 비교를 했다 이 말이야. 그 방법론만 그 방법론에 대한 생각이야. 뭔 식인지 알겠지? 변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 변화 상황에서 우리가 1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요런 식의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요 변화된 식이 요 식이 요 사이로 들어간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요 놈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식이 블랭크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되니? 응? 오케이. 숙제는 끝까지입니다.